올해 초에 처음 이제 호치민도 지하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역 주변 우리가 통상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그 역세권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더 호치민을 재밌게 즐기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보게 됐습니다. 우선 호치민의 지하철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1호선 딱 하나뿐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점부터 종점까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구조로 지어져 있으면, 이거는 딱 중심부인 벤탄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외곽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벤탄은 너무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또 벤탄 쪽으로 또 갈 거거든요. 그래서 벤탄은 스킵하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야하탄포역 오페라 하우스역 주변입니다. 세 번째가 바선이라는 역인데 바선역까지 걸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그 어제 프랑스 코스 요리 먹으러 왔던 몸에서 걸어온 곳이기도 한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고요. 아까 저 오페라 하우스부터 저기 바선 쪽까지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걸어가는 길은 물란합니다. 여기 바선 가는 길에는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좀 많네요. 특이합니다. 저 길을 걸어서 이제 여기 고가도로가 나타나는데, 이 고가도로 오른쪽을 보면 여기 이제 지하철역 입구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타러 갑니다. 와, 이거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 바선 주변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가도로 있었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별거 없었거든요. 그냥 엉뚱한데 여기 덩그러니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쪽 입구에서 이제 실제 탈 수 있는 승강장까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이제 티켓을 살 수 있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유인 카운터가 있고, 이제 기계로 키오스크로 발급할 수 있는 판매대가 있고요.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요금이 좀 다를 겁니다. 여기 잉글리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싱글전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갈 수 있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원데이 티켓이라고 1일권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누가 1일권 4만동이라 그랬거든요. 75,000동. 일단 원데이 티켓으로 하고 75,000동 선택한 다음에 10만동을 넣으면, 자, 이게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이제 카드입니다. 그리고 2만 하고 여기 이제 영수증이 나오네요. 그리고 저 지하철 개찰부도 신용카드로 탈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가 있고, 예스, 여기 비자도 있고, 여기다 이제 카드를, 예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제 샀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간판을 보면 저기 수오티엔 터미널, 그 다음에 벤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벤탄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게 이제 수오티엔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지금 탈 수 있는 승강장이 빨간 라인이 서 있죠. 이 안에서 탑승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보통 뭐 열량 적으면 8량, 근데 여기는 차량이 한 편석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만 탈 수 있는 구역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하죠. 자, 바로 다음 역인 반탄공원 쪽으로, 너비는 서울 지하철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특징이 손잡이가 되게 낮습니다. 손잡이가 바로 이렇게 잡힐 정도로 더 낮은 손잡이도 있고, 평일 낮 시간대인데 사람들이 아주 많진 않아요. 지하에서는 시속 80km까지 거의 됐다고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바로 이렇게 바선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지상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상 구간이 왜 특이하냐면, 이게 많은 지하철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보면 2호선 건대 입구라고 대림역 쪽에 있는 지상 구간 있잖아요. 이 열차도 그 바선부터는 수원까지 모든 구간을 지상에서 이렇게 고가철도가 만들어져 있고, 시내 중심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를 달리는, 그래서 바깥을 보는 맛이 있는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 지상 구간에서는 시속 11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도 택시 타고 가면서 지하철 지나가는데 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기억이 안 나요. 순식간에 네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도 있네.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깔끔합니다. 나오자마자 갤럭시 광고도 있고 좋네요. 여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대 입구역 사용하시면 돼요. 자, 반탄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카페, 식당이겠죠. 쫙 건물들이 있고, 이제 옆쪽은 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깔끔해요. 그리고 이쪽을 딱 보면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 호수는 이런 분위기고요.
뭐 저렇게 배도 있는데 지금 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게 막 카페라든지 식당들이 성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 같은데 마치 폐업한 것처럼 조용합니다.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카페, 여기 영업은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조명들이 있는 거 보니까 밤에는 좀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평일 낮이라서 그런지 좀 상당히 조용하다. 그리고 오히려 저 뒤쪽이랑 저쪽에 있는 고층 빌딩들하고 좀 대조되는 느낌, 어떻게 보면 동네 호수공원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반탄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이쪽 뒤로 주택가들, 이 호수 외에는 특별한 어떤 포인트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4번역이니까 이제 바로 5번역으로 가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철역 시간이 거의 10분 단위로 있는데 여기 10분에 한 대씩 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1일권이니까 마음껏 써보자. 그리고 건물도 깔끔하고 스크린도어라든지 지금 역사 구조도 되게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지하철 공사를 한국의 GS건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좀 TMI를 드리자면 여기 지하철역에 보면 여기 하늘도 뚫려 있고, 그리고 여기 벽이 없어요. 당연히 이쪽에 다 열려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바베큐 먹을 때도 보셨겠지만 그 스콜이 막 쏘아질 때 비바람이 엄청 칠 때는 비바람이 들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강장에서 들이치는 비바람 때문에 좀 젖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더 잘 보이네요. 이 반탄 쪽은 전부 주택가입니다. 근데 저 뒤에 저렇게 고층 빌딩들이 있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런 장면은 이제 예전에 노원역 가면 은행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아유, 빨리 타고 싶다, 더워가지고. 뭐 출발하는 느낌, 가속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역은 떤깡이라는 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출구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출구가 3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계속 이제 보게 되시겠지만 지하철역 옆으로 고속화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출구번호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두 곳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호치민의 가장 높은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 있는 그 랜드마크 8일 빌딩이 이제 이 떤깡역에 있고요. 그리고 또 비놈 센트럴파크라고 그 옆에 이제 해변에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는 뭐 식당도 있고 이런 골목들. 지금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냥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픈 도로에서 뭐 꺾었다가 빠졌다가, 와, 여기는 세차장인가 보다. 어유, 깔끔하네. 요건 도로 방식인가 봐요. 향에다가 절할 수 있게 곳에 뭐 가게나 길에 저런 걸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 야, 이건 뭐 인도도 없고 위험하다. 이제 여기가 랜드마크 빌딩인데 여기가 얼마쯤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 우리 보면 그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도심에 막 높이 올라가 있는 오피스텔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한 그 정도 가격이라고 추측했었는데 월세가 15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매가는 7, 8억 된다고 하고, 호치민이 소득 수준이나 다른 전반적인 거에 비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비싸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비놈 센트럴파크 빌라라고 좀 서양식 고급 주택단지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입구에서 차량 통제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랜드마크 8일 오른쪽에 두고 왼쪽부터가 비놈 센트럴파크라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입니다. 전형적인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진 찍을 수 있게 예쁜 포인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목적지로 찍은 데가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아마 저쪽일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의의를 두고 더워 죽겠다. 현수 혹시 차를 좀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조금 전에 타고 왔던 단껑역, 그리고 지하철 기준으로 떤깡역 다음이 바로 이 타오디엔역입니다. 제가 저번에 타오디엔 편에서 타오디엔 쪽은 제가 좀 보여드린 것 같다 보니까 그 다음 안푸역으로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안푸역에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는 전철이 지나가고 저기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길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뒤쪽이 아니라 저쪽을 가기 위해서는 역을 통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까지 묵었던 호텔이 사실 안푸 근처였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분인데, 이쪽도 타오디엔과 좀 거의 비슷하게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음식점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센터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저쪽에 가야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곳과 에스컬레이터 있는 곳이 비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승강장이 양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벤탄스부터 지금 제가 이제 안포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르기도 하시고 많이 오시는데, 사실 납직부터 이제 종점까지가 이제 한국 분들은 거의 잘하지 않는 거. 납직은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Đây là chuyến tàu đi từ xe suối tiên, ga tiếp theo là Rạch 잠깐만, 이게 납직역인데 뭐야, 이거 숲밖에 없어. 자, 이게 제가 타고 오면서 오른쪽 편으로 봤던 곳인데 뭐 없어요. 뭐 숲밖에 없어요. 반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이게 이제 3번인데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숲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저기 뭐 저 골프 연습장 같은 거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여기 납직이 한국 분들에게는 골프 치는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하노이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납직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여기에서 딱 나오니까 아유, 카페가 있지 뭐야.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이게 이렇게 막아주는 뭐 몰라. 소다 오션블루, 소다 오션블루. 뭘 자르는데? 라임 같아. 아, 그냥 가공품 주스가 아니구나. 방금 커피한 거에 시럽인가봐. 저건 뭘까? 우와, 색소 아닌가? 저게 소다인가 보다. 와, 진짜 맛있다. 시원하고 달콤한 라임 소다. 이것도 1650원. 지금 잠깐만, 제가 음료수 마신 집은 여기고 구글에서 나오는 별점 5점짜리는 여기 같은데, 근데 저 간판 속에 사진 소개 인물이랑 저 앉아 계시는 분이 동일 인물 아닌가요? 사장님인가? 전철역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여기를 따라서 가보죠.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역세권인데 역세권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옆에가 대로변인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길이 끊겨 있고요. 지금 건너가려면 저기까지 한참 가야 돼요. 진짜 여기는 걸어서 다니기보다는 저 오토바이를 위한 곳. 아, 저기 뭐 나무 베는 것 같은데 먼지가 여기까지 날려온다. 그냥 다 주택가인데 지금 오른쪽에는 여기가 카페라고 나오거든요. 커피 전문점. 근데 식당이다. 사람들도 많고. 와, 코코넛 봐라. 와,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다시 대로변입니다. 아, 이거 얼음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걸 제가 왜 버렸냐면, 이 호치민 지하철에서는 뚜껑이 있는 병이나 통에 담긴 음료가 아니면 이제 이런 음료는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1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지상 구간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그렇게 100km 달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9번째 여긴 꼭동에 왔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역마다 이제 역무원분들이 다 이렇게 승강장에서 지도도 하고 어디에 열차가 타는 위치인지, 아무리 스크린 도어가 있다고 하지만 안전을 중시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개찰구 쪽에서는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열차를 타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교통카드를 발급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했을 때 넣는 위치가 다릅니다. 저렇게 지금 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뭐 종이로 된 경우에 QR코드를 찍는 방법도 있고 한데, 자, 지금 앞에 저 사람처럼 신용카드를 찍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밑에 태그를 하기도 하고, 아니요. 나는 여기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여기 뽕농 같은 경우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구글과 네이버에서 이 뽕농이라는 지역을 검색을 했을 때 전혀 엉뚱한 정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건 거 같은데, 호치민 처음 도착해서 국립대학교 그 야시장에 갈 때 그랩택시를 타고 갔었잖아요. 그때 요금 징수하던 톨게이트 무려 27,000동. 이게 지금 역세권입니다. 거대한 철탑과 숲풀들, 이쪽도 숲풀들. 구글 지도를 확인해 보면 여기인데, 뭐 동네 한 바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거나 사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뽕농역 근처는 어떻게 생겼는지 돌아보죠. 이쪽은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고속화 도로는 한쪽 라인은 자동차 전용, 한쪽 라인은 오토바이 전용이더라고요. 아유, 이거 비가 올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물을 갖고 오느라고 우산을 뺐거든요. 여기는 그냥 주택가 골목 같아요. 근처에 세탁소가 있나봐. 향긋한 냄새가 가까워서 나더라고요. 와, 근데 이 차 한 대 지나갈 좁을 골목에 차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진짜 마을이네요. 야, 이거 생선이랑 새우, 장어 아이가 이거? 필리핀에서는 사실 영어가 다 통하니까 지나가다가 이게 뭐냐 뭐 별의별 스몰 토크를 막 돌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제가 좀 자신감을 조금 잃었어요. 번역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 이거는 보행을 할 수가 없는. 왜 이게 원래 그러면 보도블록이었다는 거야? 건너가야 되는데 옆쪽으로 길이 없어요. 길이 도로는 연결돼 있는데 사람이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 바로 앞인데, 아니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나오더니 저쪽으로 나왔어. 그리고 절로 가. 저 좀 불쌍이라. 사람들이 막아놨는데 다 들어가. 안 건너간 놈이 병신인 거네. 그리고 나도 그냥 이렇게 건너가서, 그러면 저기 여기잖아. 옆에 진입로가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공사 중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역은 되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뽁롱역 주변 탐방을 마쳤는데 이제 빈따이로 가보시죠. 빈따이역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신호등은 없고요. 차 더럽게 많이 오네요. 이거 건너는 누가 안 나. 시원하겠다. 한 잔 마시고 가고 싶긴 한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것도 마시기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큰 철탑 있고, 저 멀리 아파트 같은 거 있고, 여기는 그냥 이제 주택가처럼 보입니다. 이게 한참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여기잖아. 역 바로 앞이야. 진짜 역세권. 타워디엔 갔을 때도 막 여러 가지 그런 상점들이 많은 거리를 생각을 했었다가 대부분 주택가에 중간중간 그런 샵들이나 음식점들이 있는 걸 보고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진짜 다 주택가예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가?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도 그냥 주택가네요. 여기는 공사하는 곳일 겁니다. 여기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려다가 도저히 목이 말라가지고 이거 봐야겠다. 파인애플 주스도 있나요?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봅시다. 이게 코코넛이라는 것 같은데 파인애플이랑 사과를 섞어준다고? 플레이스. 즉석에서 바로 해주는 거야. 난 주스 하나는 주문했을 뿐인데 지금 이걸 즉석에서 깎아서 준다고? 순식간에. 헹구는구나. 그러게 나는 저번에 다른 것들 섞이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었지. 바로 지금 반으로 깎은 파인애플을 넣어버립니다. 그대로 얼음 컵에 부어서. 와, 이렇게 완성이구나. 땡큐. 통째로 가르는 파인애플, 이게 뭐라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 앞에는 꽃집인가 봐요. 나는 열대지방에도 이렇게 꽃들이 많은 줄 몰랐어 사실. 여기는 소고기 쌀국수랑 군버를 파는 곳이네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 이동하기 전에 얼음이 녹아서 좀 물이 섞이긴 했는데 맛있어. 다음은 토덕역인데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하이테크 파크라는 12번째 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내린 곳이 하이테크 파크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은 맞습니다. 뭐 첨단 기술 산업 뭐 연구소 공원 이런 느낌을 아니, 사실상 그냥 공장들 있는 산업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이 다 그런 공장들인 것 같아서 이쪽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도 공장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트레일러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스카니아, 벤츠 아니면 현대 덤프트럭들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미국에서 볼 듯한 트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미국식 차량들. 이거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횟집에 와서 계속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자, 여기도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있을 리가 없죠. 아이고, 저 왜 건너가노 이거. 이분은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나는 건너갈 자신이 없어.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막고 건너가는 건 괜찮은데 올 때가 문제란 말이야.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를 건너가기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테크파크 역에서 보면 다 골목들이 끊겨요. 길이 갔다가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제가 뭐 탐방을 갈 텐데 그냥 이 길은 가다가 끊기고 이 길은 가다가 끊기고 반대쪽은 전부 공장이고 진짜 여기는 교통량이 미쳤습니다. 역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이테크파크는 포기하겠습니다. 다음 역으로 가보죠. 이제 13번째 역 제가 온 곳이 국립대역입니다. 이쯤에 며칠 전에 처음 와서 국립대 야시장을 제일 먼저 갔었잖아요. 이 국립대역에서 제가 갔던 야시장까지는 걸어서 2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도 그때 비도 오는 날씨여서 힘들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역 내리자마자 저기 보면 수로이띠엔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수로이띠엔 뭐 테마파크? 놀이공원입니다.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지하철을 타고 오면 이렇게 3번 출구에서 저렇게 육교를 통해서 하여튼 입구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저 수로이띠엔 놀이공원을 좀 잠시 설명드리면 저기가 이제 불교를 배경으로 한 놀이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수영장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 저 멀리 저 관람차 보이죠? 그리고 그 88열차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성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즐기시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자, 여기가 이제 호치민시 베트남 국립대학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대학교가 다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에 대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대학가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맞은편 2번 출구로 가보죠. 저 멀리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캠퍼스. 야, 이거 비가 오는데 없잖아요. 일단 이 앞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길을 안 건너도 되잖아. 아, 이거 비가 제법 옵니다. 아하, 대학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포토그래피 사진 뭐 있을 건 있는데 그 외관만 봐서는 전혀 사진관이나 미용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뭐야, 인도가 없어. 오이씨, 이걸 건너야 돼? 이게 학생들이 지하철역 내려서 캠퍼스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너무 위험하네요. 저기는 포크레인 같은 거 서 있고 누가 이걸 보고 대학교 캠퍼스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돌아가자. 아, 이건 좀 너무 아니다. 번개 치는 거 보니까 약간 블랙카페 플레이스 여기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15,000동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얼음 위에다가 뭐 검은 얼음 같은 걸 넣고 비용은 내가 뭐 5,000동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나한테 해줘.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데 진해 얼음이 녹아야 좀 맛있겠다. 지금 너무 진해. 블랙커피인데 설탕이 들어간 블랙커피. 녹차. 나 더운데 커피 빨리 많이 못 마시는 거 여기에 평소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평소에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Now summer holiday. 아, 서머인데 보통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료는 무엇인가요? Milk tea, 허버치? 25,000. Yeah. 대학생들이 주변에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했을 때 지금 여름 방학 기다릴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 전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도 오토바이 타고 이게 해먹도 있긴 해. 그 해먹에서 뭐 누워서 쉬는지 블랙커피 그리고 이제 공짜로 주시는 녹차에 이어서 대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밀크티입니다. 오, 이거 비주얼이 특이한데? I use 아, 이거
여기 들어가는 우유가 그 노브랜드 구빌크 한국 거. 달콤하고 고소한 차. 이게 막 차가 보통 막 쓰고 피부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초콜릿이가 혼돈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때 뭐가 올라와서 싶죠? 또 대만의 밀크티 스타일 아니다. This is dirty. Yeah, thank you. 테이블은 저거 좀 너무 더럽다. 쟤는 뭐 셀프로 뭘 만들어 먹나? 이게 가능해? 뭐 밥도 차려주네? 아 혹시 대학생이 아니고 사장님 자식인가? 땡큐. 참 제가 먹어놓는 좋은 게 그 개같이 쏟아지는 폭우 그런 걸 맞은 적은 없어요. 오늘도 우산 일부러 그냥 안 들고 온 거고. 옛날에는 번개가 아니고 진짜 옆에 벼락이 꽝 하고 떨어져서 눈도 하나 깜짝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견남이 됐지. 열차는 종착역인 벤센소티엔으로 향해 갑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지금 종착역까지 가는 승객들이 꽤 많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제 일부 기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멀판이다.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종착역인 쇼이티엔인데 딱 여기는 승강장을 공유할 수 있게 바로 이제 건너편으로 새로운 차를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상대방 종착역에 가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 제가 계속 이수 사람 쪽에만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막 상계역, 당구역 가면 뭐가 있을까, 오이도역 가면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뭔가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기 벤센소이티엔 종착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출구 2번 출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게 뭐 터미널인가? 시외버스 터미널 그런 건가? 근데 구글 맵에서 뭐가 안 나와. 이게 낯장.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이구나. 터미널이 있으니까 여기서 택시나 그랩을 잡기는 쉽겠네요. 왜냐면 제가 내일 여기 또 한번 와야 됩니다. 여기 쇼이티엔에서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하여튼 완공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다던데 오페라 하우스부터 지금 쇼이티엔 종착역까지 타오디엔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투득 빼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구경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이제 종착역인 쇼이티엔역을 갔다가 다시 벤탄 쪽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투득역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레스토랑을 찍었는데 저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스토랑이 저 앞에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쪽으로 한참 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도보 16분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둠이 내려서 사실 촬영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투득역 주변이 어떻게 생기는지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보시다시피 비가 옵니다. 여기가 대로변입니다. 지금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은데 또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튀길까봐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도로 통행량이 정말 많네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승객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지하철을 가는데 뭐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놀러오래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쌀국수집이 이렇게 한 1km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15분이나 걸어서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쌀국수 이런 것도 아니면 지금 어둡고 비도 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저 투덕역으로 돌아가시죠. 야 이제 사람 전철에 좀 많다. 아까는 텅텅 비어갔는데 뭐 서울에서는 절대 많은 게 아니지만 여기 호치민에서는 그 정도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저 전광판에 나오기로는 6시 32분인데 지금 여기도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내리는 사람도 없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드디어 열차의 종착역에 벤탄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기계에서 반납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구입이고 카드 리턴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으면 35,000동이 반환이 되는구나. 15,000 35,000 영수증과 함께 35,000동이 나왔습니다. 카드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데이 패스가 4만 동이 맞습니다. 오늘 지하철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정말 친절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었다. 여기 사람들이 지하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자면 안전선 안에 예를 들어 서 있는데도 뭐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라든지 뭐 카드 다 익숙하게 쓰는데도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여러 지역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또 낯선 동네에 가서 언어가 안 통해서 좀 많은 대화를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사는 모습이라든지 그냥 평범한 그런 동네 모습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께서 비 온다, 비 많이 온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 텐데 잘 피해간다 그랬더니 좋겠다 씨발. 진짜로 이거를